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25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향후 과천과 부산을 이끌어 나갈 이세마들 특별경주, 육성심 합경마 특별경주가 서울 9경주와 부산 5경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현 시점 이세마 최강자가 어떤 말이 될지 흥미진진한 레이스가 되겠죠. 후반부에 저희가 그중에서도 서울 9경주, 2세 특별경주 상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일요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리죠. 1600m 레이스가 서울의 7경주와 8경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서울 경마장에서 첫 시행되는 1600m 레이스, 전개상의 메커니즘이나 여타의 주의하실 점들, 자, 특히나 김재영 의원이 그 7경주 1600m 레이스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그 7경주에 김재영 의원의 또 자세한 해설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좀 더 느린 흐름을 위해서 1300m를 이제서야 선택을 했다는 부분이 좀 오히려 아쉬운 대목이기 때문에 3번 티즈로드 한번 여쭤볼게요. 선행 강공은 3번 티즈로즈가 아무래도 인코스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역시 게이트 외곽이 유리해 보입니다. 초반 전개에도 처질 이유가 없는 말이고 9번 크레이지 퀸 직전의 절전을 만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과거 첫 입상도 11번 게이트에서 중위 외곽 감아서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단거리를 입상했기. 자, 이번에 멀로 기수의 재기용 게이트 외곽이 더 유리해 보이는 11번 골든 레벨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정두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코스 이점 속에서 누가 선행권의 마필들이 바깥쪽에 몇 두가 포진되어 있지만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해왔어요. 상태도 좋고요. 코스 좋다라면 직전에 아쉬운 무적 베테랑 분명히 털어내 줄 겁니다. 능력 발휘 무적 베테랑 강조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직전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3번 아랍 나래의 선취입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인데, 명진맨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이제 내측에서 모라를 마주고 뛰면서도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지금 어치브보다 좋은 말은 없어요. 주로까지 가벼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세영 기수의 특유의 그 선행 기승술, 게이트가 좋다라면 저는 3번만 어치브 여기까지는 믿습니다. 6번 이스트 킹덤은 16주 만에 나오곤 있지만 회복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병합 훈련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가능성 회복세. 모든 조건이 9번 실버 울프에게 주목, 관심이 가도록 우승하도록 모든 조건이 맞아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죠. 최강의 안말 9번 실버 울프가 되겠고, 5번 스카이베이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줬고 이번에 성과가 좋습니다. 재검 당시나 훈련 당시 모습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베이도 가장 큰 장점이 전천의 전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1200m 게이트로 거리를 늘렸고요. 내측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입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선이 끈끈한 전력이 1번 금성여왕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발주도 보완했고 기본적으로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이죠. 요 3번 파이팅 랭퍼의 변화기 대치를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이번에 승급전에 거리 내린 1200m, 하이페이스 단거리도 너끈히 극복을 해냈고 감량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행이 과거보다는 안정화된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연투의 상승세가 기대되는 6번 프라이빗 맨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선행 나서야 돼요. 직전 경주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행마가 차지하고 있는 1번 게이트였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호미질주가 독이 됐었던 2번 골든 스텝에 안토니오 기습다가 안장 재안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선행 강공 후 버티기 노려볼 수 있을 최대 목표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다수의 선행마가 포진한 경주이지만 군계일하게 한두의 선행마가 존재하는 가운데 최근 선행 주도 레이스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들이 과연 요 편성에서 어떠한 전개 운영으로 대처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가운데 또한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에게도 관심이 가는 구도입니다. 자, 은근히 접전 레이스예요. 서울 이경주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누가 나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필요한 경주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2세마 이기는 합니다. 이번 탱고타임의 스타트 능력과 초속이 이번 경주에서는 여전히 주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탱고타임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직전 경주처럼 직전 경주 분명히 엘리트레이디의 스타트가 느렸던 건 아니거든요. 상대의 선행 상대마의 스타트가 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감고 올라서는 그 중속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우승거리 재도전입니다. 승급전이어도 선행 강공 주요할 수 있을 이번 탱고타임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만만치 않게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전력이죠. 10번 블루대자연, 1번 운명의 폴링, 그리고 3번 검홍까지 상대마로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10번 블루대자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계속해서 선두권 강공을 시도하고 있었고요. 직전 경주에도 최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6개 몰아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곽에서 밀고 올라오는 그 동안의 그 힘소진이 컸기 때문에 결국은 추임마에게 덜미를 잡혔던 점은 매우 아쉽죠.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훈련 패턴을 가져가면서 지구력 보강에 신경을 좀 썼었던 모습이에요. 1000m 다시 한번 재도전이라고 한다면 외곽으로 밀려 있었어서 직전 경주에 나섰었던 그 스타트 능력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1번 운명의 폴링 직전엔 외곽이어서 계속 승급 이후에 외곽이었죠. 그 부분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부여받았습니다. 선행 강공 필연이겠죠. 선행 말들끼리만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것이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결론은 선두권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빠른 흐름. 그중에서 그나마 3번 거몽이 휴양 이후에 지금 승급전이기 때문에 골평골절로다가 이제 휴양이 좀 길어졌던 상황이고 따라가면서도 빠른 흐름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3번 거몽까지는 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보는 시각도 비슷하고 전개를 그리는 모습도 상당히 저 역시 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스피디형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질 걸로 판단되고 그중에서 이번 탱고타임은 워낙에 앞으로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전력이에요. 주행심사 때 살짝 숨긴 걸음이 있었긴 했지만 게이트가 밀렸고 기수의 성향상 확실하게 선행권을 나설 수는 없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안쪽 선행 마필들은 정말 여유 있게 넘어서면서 마지막까지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센의 자마답지 않게 한센의 자마 중에서도 500km 가까운 큰 체구를 자랑하면서 상당히 여유가 많은 모습이라서 2세 마필이지만 또한 28조 최상식 마방에서 오늘 1호 경마에서 단일 출전하는 그 부분도 의지를 높이 살 부분이 되겠죠. 이번 탱고타임에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전권 외곽 10번마 블루대자연, 1번 운명의 폴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필을 필두로 차분하게 흐름을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그대로 끝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번 탱고타임의 레이스를 빠르게 끌어버리면 그 함께 뛰어가는 그 선입권에 그 2, 3, 4에 있는 마필들이 따라가다 그냥 무너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의 구도에 출전하고 있는 외산 마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등급 경주인데 지금 혼합 외산 마필들이 떨어져서 출전하는 마필이 3마리나 되죠. 4번 베스트 이펙트, 7번 캐논슈터, 9번 버나지쇼. 7번 캐논슈터는 강하게 몰아야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이 레이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9번 버나지쇼도 골편 제거에 이은 관절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4번 베스트 이펙트는 다르다고 봐요. 빠른 스피드감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전력이고 직전 초반에 그 운영 자체가 편하게 풀리지 않았음에도 주폭을 보였거든요. 선입권 응수에서 그 틈을 타이밍을 딱 잡고 올라올 수 있는 베스트 이펙트는 외산 마필 경쟁력 중에서 높게 평가해야 되는 판단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타이밍을 딱 못 잡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직전 경주에도 정말 빨랐던 흐름이었죠. 검양 2MOK하고 해왕 그리고 검양까지 이제 검양이 출발했다지만 상당히 빨랐던 흐름 속에서 베스트 이펙트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57이라는 무거운 등짐을 짊어지고 4위까지 올라왔던 그 걸음은 정말 기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도 만만치가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추인마가 올라오기에는 2번 탱고타임과 1번 운명의 폴링 그리고 외곽의 10번 블루 대자연 여기 3번 검원까지 4마리가 모두 무너져야 한다라는 그림밖에 저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탱고타임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탱고타임도 성장 중인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선행력에 나머지 말들이 모두 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림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직전 경주에 엘리트 레이디라는 말이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함께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선행마가. 그렇다면 이 말의 스피드를 따라붙기에는 오히려 같이 선두권에서 응수하는 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외산마 중에서 이제 5번째로다가 전 잡은 말이 9번 버나디쇼였거든요. 오히려 외산마 중에서 같이 응수를 한다면은 함께 선두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9번 버나디쇼가 조금은 더 복병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베스트 이펙트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걸음을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버나디쇼는 이제 볼펜제거와 관절염의 여파가 아주 커 보여서 당일 상태가 정말 최상의 모습이 아닌 이상은 전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보여줘서 한 번쯤 지켜보고 싶은 맛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앞선 선두권에서 결론이 날지 아니면 선두권 마필 중에 무뎌지고 마지막에 역습 가능한 복변 전력이 있는지 이 경주 분석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이번 탱고타임은 요 편성에서도 단독 선행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썩 출발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워낙에 순간 스피드가 월등한 가운데 여유 있게 선행 나섰고 마지막까지 아주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죠. 자, 요 편성에서도 뭐 이번 탱고 타임이 이번은 게이트 안쪽에 단독 선행 받아낼 듯합니다.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가장 빠른 선행마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 탱고 타임. 그렇다면은 그동안 선행 강공작전으로 입상 경험이 있는 말들은 과연 요 편성에서 어떻게 대처할까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다들 알 거예요. 이번 탱고 타임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10번 블루데자연은 직전에는 코너 다달아서 3코너 다달아서 선두 강탈하고 레이스를 풀어가며 입상을 했는데 직전과 같은 무리한 전개 운영이라면은 무뎌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번 탱고 타임 보내놓고 10번 블루데자연은 경합피해 외선에서 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선에서 2번, 10번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뭐 4번 베스트 이펙트 저도 좀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직전 경주 빠른 페이스도 맞고 출발 때 부딪히고 다소 초반 전개 흠이 쳐져가지고 레이스 펼치며 그래도 막판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 빠른 페이스에 어느 시점에서 타임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복병 가치가 있는 전력 중에서는 그래도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4번 베스트 이펙트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하고요. 자, 외선마 한두 더 있잖아요. 7번 캐논 슈터죠. 자, 외선마 신분으로 5등급 무대에 점핑에 출전하고 있고 국산마 편성에 지난 3월 16일 날 성과를 거뒀잖아요. 글로벌 천하가 이끄는 페이스에 1300m 물론 8마 신차였지만 7번 캐논 슈터도 은근히 앞선 가담 능력이 있고 직전에는 오히려 선행이 독이 마지막에 좀 무너진 경향도 있는데 자, 김지영 의원, 요 7번 캐논 슈터도 이번에 거리 내렸고 전개를 좀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 선두 선입형 마필이잖아요. 이 7번 캐논 슈터의 복병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7번 캐논 슈터는 사실 직전 경주에도 훈련 성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이에요. 선행 강공을 기대한다라는 이유로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선행은 나갔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무뎌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라서 지금 이번에 거리를 줄였다라는 부분은 아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줄어든 만큼 빠른 상대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캐논 슈터의 선두권에서의 버티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이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어찌됐든 선두 장악에 나서 1승 기대치가 높은 말이죠. 2번 탱고 타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위 등급 마필들 간의 1700m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동거리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직전에 상당히 불리한 경주 여건 속에 입상 실패했지만 이번에 한결 유리한 경주 여건과 전개 찬스를, 전개 이점을 살려볼 말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마들의 전력 차이가 커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는 제가 전달을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5등급 핸디캡 경주 17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MC께서 이제 경주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전력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이제 마필들 사이에서는요, 결국 전개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누가 더 전개가 유리할까? 누가 더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을까? 그 포지션이 직전, 부진했던 그때의 경주들보다 더 좋아졌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해봤을 때 이번만큼은 다르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조건이 좋아진 이번마 탄탄 이너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경주인데요. 탄탄 이너란 마필은 이제 단거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중속감을 가져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장점이 컸던 마필은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장점이 가지고 있었던 전력은 아니었는데 거래를 늘리자마자 6월 30일 때 다나카 기수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첫 도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전개 자체가 편하게 나오지는 않았었죠. 만약에 탄탄 이너가 직전에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운영이 풀렸다면 저는 입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직전에 입상의 부진의 원인 자체가 이제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발주기에 부딪혔고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3위를 차지했던 함양산성과 접촉이 있었었고 1코너 자체에서 당황했던 안토니오 기수가 차라리 1코너는 참고 2코너에서 나오면서 몰고 갔다라면 1코너부터 무리하게 외곽을 돌면서 왜 저렇게 타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리를 했거든요. 그러고 선행을 갔어요. 결국에 무리하게. 그것이 이 마필의 부진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선행을 나서고 나서도 그렇게 무리한 운영을 가지고 나서도 직선 구간에서도 끈기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이번의 경주 압박이 없는 전개가 돼버렸죠. 이번에는. 선행을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는 탄탄한 인원은 이번 경기 훈련 성과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권에서는 8번마 블랙 스피릿, 5번마 금화 슈프림, 안쪽 1번마 만석지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8번마 블랙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마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물이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를 좀 느끼게 해줬던 마필이 전 블랙 스피릿이었어요. 입상을 했던 이 마필의 전개 자체는 취입이었습니다. 스피드감이 부족했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마필이라서 직전 강하게 보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선입권에 갖다 붙여요. 빠르게 이탈을 보이고 중속을 보이면서 멀루 기수가 마필을 잘 타주기도 했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얇은 마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적응력을 충분히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8번 블랙 스피릿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5번마 금화 슈프림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마필 중에 하나예요. 정말 훈련 때 보면 말이 너무 좋거든요. 힘도 좋고 탄력도 좋고 끌고 가는 맛도 좋은데 마필 자체가 초중속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를 잘 풀어내지를 못해요. 약간씩 끄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세를 담양하게 되죠. 거세를 담양하느라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시 모습은 상태가 나쁘지도 않아요. 만약에 당일 체중이 뭐 극감을 했으면 20kg, 30kg 빠지지 않는 이상은 엄마 금화 슈프림은 여기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1번만 만석지기가 직전 산통의 여파여서였는지 당일 체중이 한 16kg가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1700 첫 도전을 극복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던 것이 아니라 선입을 따라갔던 경주 운영이었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인코스 2점 승급전이지만 일반 만석지기의 성장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부진의 원인이 분명했던 이번 탄탄 위너의 선행력을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힘찬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생각의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주가 이렇게 어려운 경주였나요? 저하고 왜 이렇게 생각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마 이번 탄탄 위너에서 생각의 차이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자 우선적으로 저는 5번 금화 슈프림은 동의하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나아지는 경주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백동일 위원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추입형 말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고 올라오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모처럼 해볼 수 있을 만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고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금화 슈프림이 비록 타기가 좀
경주 운영이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너자키입니다. 첫 승을 함께 했었던 최범규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순위 상승 기대치 충분히 있고 입상권 한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전력 5번 금화슈프림의 시원스러운 주폭 실점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8번 블랙스피릿도 직전 경주에 좀 너무 깜짝 놀라서 멀로 기수의 놀라운 기승술에 이번에도 한 표를 던져보는데 나머지 이제 세력들이죠.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이번 탄타니너 아마 안토니오 기수가 직전에 그렇게 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은 모래에 맞으면 악벽이 심합니다. 그 악벽을 다나카 기수가 잡고 기승을 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었던 전력인데 유승환 기수로다가 이 말의 전력이 안정화가 될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선두권에 대한 대안은요. 저는 4번 퀸 오브 캠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나설 수도 있을 전력이지만 이 말은 선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퀸 오브 캠프 재밌게 보고 있고 외곽의 12번 파크블레이드도 직전 경주 승급전에 1700m 도전에서 성공적인 모습,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더 순위 상승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저는 4번 퀸 오브 캠프는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는 더 빠른 상대들 너무 빨랐던 흐름 속에 좀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1700m 자신이 입상했던 거리 다시 재도전이거든요. 현등급 1700m 입상 경쟁력 탄타니노도 있습니다만 기록 차이가 1초 이상이 나는데 4번 퀸 오브 캠프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퀸 오브 캠프도 현등급에서 뭐 결정력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은 분명히 저희 씨도 인정을 합니다. 뭐 6월달에 입상도 좋았고요. 직전의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당일 끌었었지만 저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유 자체가 퀸 오브 캠프의 이제 훈련 상태가 당일 정말 좋지 않았었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이. 이번에 경주에서 50조에서 이제 김덕현 기수를 안전같이 교체를 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퀸 오브 캠프가 아직까지 그때의 모습 대비 베스트의 모습이라든가 많이 변화가 왔던 좋아진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올라왔다고 판단이 들질 않아서 당일 상태 확인이 정말 빛이 나지 않는 이상 퀸 오브 캠프는 지금의 구도에서도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분명 4번 퀸 오브 캠프가 1700m에서 검증된 전력이긴 합니다만 백동일 의원은 직전에 보였던 컨디션 난조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당일 컨디션 체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번 탄타니너가 직전에 페인이 그렇죠.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에 이 코너 정도에서 선두 강타라는 무리한 전개 운영이 결국 페인이었죠. 자, 이 말은 김지영 의원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모래 민감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행 나서야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라 보고 있고요. 의지적으로도 모래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선행 강공 트라이가 이번 경주에 의지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2번 탄타니너가 선행 강공 작전 주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자 8번 블랙 스피릿도 다소 이제 모래에 맞으면 처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직전에 경합 피해서 외선에서 앞선에 붙여 나가면서 경주 운영을 하며 3차까지 했던 멀로 기수의 기승술의 승리이죠. 8번 블랙 스피릿 직전과 동일한 전개 운영이라면은 요 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이는 가운데 자 3번 컬러즈 킹도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승급전인 무대에 나서지만 이미 6등급 무대 2번의 경주, 최근에 2차례 경주 모두 17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에요. 직전 경주는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초반에 흠이 쳐졌습니다만 뒷직선에서 야금야금 격차를 좁히더니 종반에 압도적인 걸음을 선보이며 입상을 했습니다. 당시 주로도 무겁지가 않았던 가벼운 주로 컨디션이었고 이 3번 컬러즈 킹이 승급전에 2.5 감량 혜택에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 막판 한 발 결정력에 있어서 적정거리 출전에 3번 이 컬러즈 킹이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세력으로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요 3번 컬러즈 킹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컬러즈 킹 같은 경우는 제가 토요 경마에서 이런 표현 체형으로 이겨내고 있다 거리를 그런 류의 마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컬러즈 킹도 그런 류의 마필인 것 같아요. 힘이 좋다 보니까 그 흐름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제 좋은 주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의 경주 모두 사실상 상대만 따져보면 정말 현등급의 최약체들이거든요. 그 약체들 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탈 자체 능력이라든가 중속 이후의 주폭은 좋은데 초반에 이탈이나 그 따라가는 그 흐름 자체의 모습은 분명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남겨뒀던 것 같아요. 2차 승급으로 도전을 해서 조건은 좋아졌지만 흐름이나 상대의 틈은 빡빡해졌기 때문에 저는 컬러즈 킹은 이번 경주의 적응력을 판단하고 나서 쫓아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은근히 까다롭게 여겨지는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안쪽 게이트 들어와 선행 강공 트라이가 예견되는 2번 탄탄 위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에 이어서 오경주도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동거리 이미 검증을 받고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 은근히 몇 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직전 석패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 이번에 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한두의 편성상 능력마가 한두 존재하는 구도죠. 도전권들 세력이 정말 고만고만한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담중이 높아진 5번 레이먼드가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직전 경주에는 상대들도 좀 강한 면도 없잖아 있었고요.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끝내 극복해내지 못하는 모습도 상당히 안타까웠었던 상황인데 이번 경주는 얘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경험을 해봤던 부담 중량, 심지어는 57로 5등급이긴 합니다만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었던 전력이 5번 레이먼드가 되겠고요. 레이먼드의 가장 큰 매력은 빠른 흐름에서의 선입력 발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경주 흐름이 3번 동작의 선행 그리고 외에는 뭐 이번 라운칸 정도가 이제 선행을 나설 수는 있을 구도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어찌 됐건 간에 선행으로다가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5번 레이먼드가 따라잡기 버거운 흐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5번 레이먼드 더 이상 이제 아낄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57이라는 부담 중은 지금 여기서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 말은 계속 57로다가 계속 고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강공은 필요한 5번 레이먼드의 선정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7번 정상만세와 1번 스토미 그리고 선행강공의 2번 라운칸까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7번 정상만세는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1700m를 도전을 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순위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죠. 거리 적응력이 좋아지고 있는 7번 정상만세이니만큼 이 말은 순발력이 밀려서 취입을 하고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 역시 빠른 흐름에서도 자신의 취입 탄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7번 정상만세의 선입 기대치 높여볼 수 있는 구도가 되겠고요. 1번 스토미는 멀로기수가 이제 이 말로다간 취입을 시도를 하면서 3위까지 차지한 경험이 있는 상황이죠. 당시 주로가 굉장히 가벼웠었고 기습선행을 나갔었던 말들에 의해서 덜미를 그 말들을 끝내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기습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 말이 취입이 안 되느냐. 취입으로도 입상 이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1번 스토미이니만큼 흐름에 맞춰 전개 다양한 이점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이번 라운카는 연속 승급전이라서 순위가 좀 밀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행강공이 여전히 주요할 것 5번 레이먼드가 57 부담 중량 이겨내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리되는 구도로 저 역시도 판단하고 있고 후착에서 이제 선택권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요. 레이먼드는 뭐 잘 뛰어주고 있죠. 뭐 직전의 편성은 너무 셌어요. 레이스 흐름이. 원더풀 이블의 걸음이 성장세가 너무 강했고 대변화, 리빙스턴, 빅토리 킹까지. 대변화 이 다음 경주 선행 가서 또 입상합니다. 리빙스턴 이 다음 경주 선행 가서 입상해요. 함께 뛰었던 빅토리 킹마저도 이 다음 경기 입상을 가져갔죠. 그만큼 레이먼드에서도 빡빡했던 그 흐름에서 아쉬웠지만 경쟁력은 보였던 마필이라서 이 정도 상대팀에서의 입상은 의심하기 힘들다. 저희 동의해보고 싶고요. 2번마 라운칸에 대한 생각 동의하고 있고 1번마 스토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첨부를 하자면 이 마필 좀 기대하는 게 좀 심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잡아내는 것이 항상 이제 그 입상의 포인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 모습인데 멀로기수라면은 좀 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레이스 흐름 자체에서 충분히 인코스 있죠. 살려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선행권은 나섰으니 이번 라운칸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함께 선행을 응수할 수 있는 3번 동작도 무시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동작은 김정희 형이 상당히 좋아했던 마필로 기억을 하고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모처럼 되게 편하게 선행을 나설 구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작과 라운컨의 스피드를 비교해봐도
저는 동작이 수월하게 선행 간다고 보고 있어요. 라운칸도 굳이 무리하게 선행보다는 동작이 나가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모처럼 편하게 선행 나갈 수 있는 동작도 이번 경주에서는 압박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무시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3번 동작 배제하신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이라는 말이 선행을 나서서 이제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불량주로 컨디션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아했고 이후로도 한 여러 번, 서너 번 추천드렸었던 것 같아요. 선행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러나 선행을 나선다 한들 편하게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라운칸이 따라가더라도 동작이라는 말 자체의 성향 자체가 누가 압박에 들어오면 스스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초중반에 너무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말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선행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뒷심이 부족해요. 지구력이 더욱 보강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컨디션입니다. 저는 지구력 보강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거리를 줄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700m하고 안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3번 동작은 한 번쯤 더 지켜본 후에 추천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3번 동작이 요 편성에서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만 과연 1700m를 버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과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여준 그런 경주 운영 능력에서 보면은 3번 동작이 계속해서 결정력 부족치로 부족한 면모를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죠. 변화의 징후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3번 동작 지켜보는 마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 레이먼드는 그렇죠. 직전 편성 강했어요. 이번에 그야말로 5등급, 4등급 약체 편성옥이 만났고요. 적정거리 1700m고 이 편성에서는 입상한 자리 충분히 지켜낼 5번 레이먼드. 저희 3연의 전문위원이 모두 중심마로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라운칸도 최근에 연속 승급전입니다만 상승세를 전개 이점을 살려서 의지를 보인다라면 충분히 요 4등급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9번 몬스터퀸이 있습니다. 저는 직전에 이 9번 몬스터퀸이 왜 저 자리에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앞선 가담을 하더라고요. 과거 동거리 입상 시에는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으며 결정력을 발휘했단 말이. 올해 직전에 초반에 무리하게 앞선 가담하는 과정에서 힘소진 때문에 또 완전히 퍼질 줄 알았더니 3차까지 해냈던 전력이잖아요. 흥부자, 명진맨 결코 그 손쉬운 상대들이 아니었는데 그 마필들에 이어 3착을 했었고 정상만세보다는 윗순위였잖아요. 자, 9번 몬스터퀸이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처럼 무리하게 앞선을 가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기수의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차분하게 힘 한 배 마지막 올려붙이는 원래 입상시 전개대로라면은 이 1700m 결코 호락호락 물러설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김지영 의원요. 9번 몬스터퀸의 입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직전에 몬스터퀸의 그 경주를 보면 운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흥부자 옆에 있는 말이 몬스터퀸이 맞아? 그리고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아마 흥부자한테 접은 경험이 있죠. 흥부자가 우승을 할 때 2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몬스터퀸의 가장 큰 약점은 추입을 잘 하는데 결정력이 부족한 추입이에요. 결국은 앞선을 장악했던 선행발을 잡아내지 못하는 추입력. 그래서 선의권이 무너져 주면 2등, 아니면 3, 4등. 인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훈 기수가 참신하게 전개를 해봤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뒷심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라스트 15초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뒷말들이 흥부자의 그 빠른 스피드에 다 퍼져 나갔기 때문에 우연찮게 운 좋게 버텼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구도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는 빠른 선행마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선의권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레이먼드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몬스터퀸이 탄력이 좋은 말은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몬스터퀸은 글쎄요. 승식 활용 쪽으로는 추천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서울 5경주는요. 편성옥이 만났고요. 또 유리한 전개 이점까지 챙겨갈 5번 레이먼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중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 1700m 레이스로 준비했습니다. 자, 동거리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도 상당수 있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 만나 아쉬운 착수권 언저리 맴돌았던 말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형국입니다. 자, 일단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마는 2번 대군 일갈, 또한 5번 블루파이어 등이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슈퍼도끼죠. 이미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 있고 직전 경주는 자 서두르지 않고 후미에서 힘한 배를 잘했고 외측 코너에서 외측 빼가지고 간격 좁히며 최선 역주를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타줬는데 당시 자 업라이트 황금들판 결국 그 두 마피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지막에 다 와서 이제 덜미가 잡혔죠. 황금들판한테. 자 이번 경주 편성은 레이스 흐름 1700m 레이스의 선행마들 2두는 존재합니다만 자,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이 그리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직선 한발 결정력 싸움에서 결정력 부분에서 결론이 날 레이스로 보이는데 이미 동거리 힘쓰는 포인트에 대한 메커니즘도 정확히 갖고 있는 1번 슈퍼도끼가 직전에 통안에 머리차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듯합니다. 다시 한번 찰떡궁합 멀로기수의 기용 1번 슈퍼도끼를 중심마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도전권들 외곽의 10번 에모리 삭스, 5번 블루파이어, 2번 대군을갈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10번 에모리 삭스는 최근에 연달아 1700m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마필이지만 자 직전에는 자 당시 케미블루가 이끄는 페이스의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쳐 나가는 가운데 다소 힘 안배가 덜 된 가운데 마지막에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채 외곽 배정받았습니다만 자 앞선 나서는 마필의 힘안배에 상당히 능한 문세영 기수의 기용, 과거에 또 기승하고 착승 성적을 냈던 전력도 있죠. 선두권 앞선 흐름 썩 빨라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게이트 외곽이지만 수월하게 이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1700m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10번 에머리 삭스가 되겠고요. 자 5번 블루파이어가 최근에 단거리 3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자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전개도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도 있고요. 직전에 4등급 승급전 무대 1300m 레이스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에 자 3코너 진입 시점에서 선두자리 내주고 모래맞고 전개 펼치면서도 재차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죠. 이번에 늘어난 1700m 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자유전개 2점을 살릴 5번 블루파이어가 되겠고요. 자 2번 대군일갈이 과거 작년 12월에 이미 동거리 1700m를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1월 경주 이후에 마방 이적이 있었죠. 8주로 이적 이후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전 코스 이점에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압박받고 마지막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8주 만에 출전, 게이트 안쪽에 선행 강공 작전, 일단 전개를 유리하게 선행을 풀어낼 수 있는 조건에 동거리 입상 경험이 있는 2번 대군일갈까지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결국 종반 한 발의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말로 보입니다. 1번 슈퍼도끼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인기만 접전 구도로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주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충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멀로 기술 참 좋아하세요, 우리 민병철 MC가. 자, 저는 이 말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선행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기습 선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말인데요. 3번 번개 라이온이죠. 감량기수 활용을 하고 있는 강급된 전력이고요. 이미 혼합 4등급에서 1700m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한 입상을 2등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선행을 이 말이 나가면 상당히 그 흐름이 재밌어질 것 같은데 3번 번개 라이언은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동거리에서 선행 강공 작전의 주요함이 입상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직전에는 이제 출발 때 부딪히고 늑발을 했고 초반 전기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을 보였죠. 이번에 간급되어서 4등급 무대에 출전하는데
대신에 부중은 3kg 올랐고요. 그나마 김덕현 기수 기용을 해서 3kg밖에 안 올랐지만 경주 여건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당일 정말 그 마필 상태가 번쩍번쩍 거릴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부분이 포착된다라면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전력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간급된 말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현등급에서 1700m 충분히 도전 가능한 세력들, 자 인기마들의 근소한 우위를 좀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번개라이어는 당일 컨디션 체크 여부까지 좀 남겨두고 싶은 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정리가 되는 구도이긴 하지만 분명히 현등급에서의 기복 마필들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뭐 1번 슈퍼도끼나 에머리스스 저시도 높게 평가하지만 두 마필이 강력한 전력들이라기보단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계산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김재영 님도 번개 라인을 질문 주신 것 같고 저는 이번 영주 최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마필이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분명히 이번 편성에서 레이스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바로 4번만 위즈 레이니어입니다. 13번을 뛰면서 아직 입상은 없어요.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모래를 잘 못 맞아요. 그런 운영 때문에 단거리에서 그 레이스 흐름을 잘 끌어내지 못했던 전력이거든요.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가장 놀랐던 경주가 이제 5월달의 경주인데 저는 아예 무시를 했어요. 안쪽 1번에서 어차피 이 마필 선행 못 가고 모래 맞으면 끝나니까. 근데 이현종 기수가 이 마필을 밀고 나서 선행을 갑니다. 그래서 코차 접전 속에서 아쉬운 3위를 차지하게 되죠. 이어 거리를 늘렸던 경주에서 빠른 라펠들을 만나면서 고생을 했지만 이번 레이스는 사실상 뭐 이번 대구리 일갈도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도 아니고 5번 블루파이어란 마필 자체도 거리 자체가 이제 첫 조선이라서 조심스럽게 운영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4번 위즈레인이요. 선행 기습이든 아니면 모래 안 맞는 이선 외곽을 타주게 된다면 약편성인 이번 레이스에서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4번 위즈레인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아주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하며 선행 나선다라면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백동일 형이 설명해 주신 대로 13번 뛰면서 딱 한 번에 3착한 게 거리도 1300이었잖아요. 당시 선행 나서서. 최근 들어서 1700m 레이스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듯합니다. 편하게 선을 나설 조건도 아니라고 봐요. 결국 13번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도 없다는 것은 결정력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차후에 정말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에 좀 내린 거리, 단거리에서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편성 호기, 결국은 종반 뒷심의 우위를 발휘할 1번 슈퍼 도끼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 세력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300m 레이스 최근에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켜준 한두의 마필이 눈에 번쩍 뜨이는 가운데 도전권들 세력 중에서도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도 있겠고 게이트 여건의 변화 또한 전개를 상당히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호조건의 말들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한 부산 3경주는요. 백동일이 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 3경주는 백동일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등급 기복형 그리고 회복세와 성장세의 마필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 구도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직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마필이 출전했을 때 그 편성에서 강조를 드렸기도 했었고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도 또다시 그런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릴 마필 바로 7번마 시드니 망치가 출전하기 때문인데요.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고요. 데뷔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빠른 순발력, 중속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섰는데 조절이 안 됐어요. 이제 마필이 끄는 것을 제대로 제어가 안 됐다 보니까 그 끄는 만큼 손해를 받고 아쉽게 3위로 만족해야 됐었죠. 직전의 경주 제 방송 오픈 경주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우승 티켓을 오히려 중심을 놓고 시드니 망치를 소개드렸었는데 시드니 망치가 이제 전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풀더라고요. 저는 무리하게 선행 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때 그렇게 전달을 드렸던 건데 서수원 기수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초반에 이탈이 빨랐던 그 가운데 무리하지 않죠. 외곽에서 나오는 선행 마필을 보내버립니다. 너네 가, 나 따라갈게. 안에서 곱게 따라가면서 그 선행권의 스피드를 잘 맞춰서 띄워줬었고 끄는 것도 조절이 되면서 마지막 결정력까지 좋아진 모습으로 우승을 거두게 되죠. 승급전을 거리가 늘어난 부분이 다시 운영이 되고 있고 상대들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개 자체는 부담이 없고 탄력 자체에서 강하게 압박을 갈 수 있는 추위권의 마필도 없기 때문에 성장이 좋은 7번 시드니 망치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는 4번마 브라운파이, 9번마 자이언트 비즈, 3번마 맨 오브 더 매치가 눈에 띄고 있는데 4번 브라운파이는 정말 안말치고는 근성 자체가 좋은 단거리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4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전력이에요. 근데 의외로 거리를 늘리자 거리에 대한 적응을 해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무너지고 있죠. 1600 첫 도전이었던 7월달의 경주에서 외곽 시원하게 선행 갑니다. 무리 없이 선행 갔고 직선 구간에서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거리에 대한 적응과 부중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죠. 직전의 경주에선 이러면 안 되겠다. 초반에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따라가 보자. 큰 추진 없이 선입권에 가담을 합니다. 어차피 중속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선행을 장악하는 레이스가 돼버렸는데 또다시 좀 아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리를 줄인 거예요. 1300 적인 거리. 게이트까지 좋고 브라운파이보다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브라운파이보다 바깥쪽에 CD 망치가 무리하게 이 마필을 넘어설 이유도 없고요. 또한 브라운파이는 무조건적인 선행형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죠. 단거리에선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거리와 조건이 주어진 브라운파이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9번마 자이언트 비즈도 이제 5월달에 입상 당시에도 강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렸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이후의 경주에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레이스를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고생을 했고 직전은 아예 이럴 바에 선행을 가버리자 선을 갔습니다만 무리한 선행이 돼버리면서 그래도 끈기 있는 모습으로 3위권까지 버텨내줬어요. 자이언트 비즈는요. 아예 이제 편하게 선행을 나서거나 좀 흐름에 모래를 덜 맞고 뛰는 이제 외곽 선입으로 가담을 했을 때의 전개가 가장 좋은 조건인데 이번 레이스는 그런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3번 맨 오브 더 매치는 승급 이후 레이스 빠른 간 상대를 만나면서 고전을 했지만 계속해서 주폭을 살려나가고 있고 직전 경주 처져 있는 전개 속에서 주폭을 발휘하면서 추입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만큼 3번만 맨 오브 더 매치 적응력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 직전 경주 강조드렸던 시드니 망치 다시 한번 상대와 전개 호조권을 만난 만큼 이 마필을 필두로 후차권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시드니 망치 그렇죠. 직전 경주에 저도 가장 중심에 놓고 추천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직전 이상의 걸음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컨디션 호전세 더욱 좋아지고 있는 걸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9번 자이언트 비즈 19조 2도 출전한 말에 동반 입상 가능성이 없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9번 자이언트 비즈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제 백동희 의원하고 저하고 시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선행만 것 같아요. 선두권에 누가 나설 것이냐. 백동희 의원은 그 부분에 이제 4번 브라운파이 그리고 3번 맨 오브 더 매치를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코스에는 2번 터프그린이 있고요. 6번 투투터보 역시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승급전 적응의 만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걸음이었고 경주 운영이었고 더블 적걸음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저는 2번 터프그린도 궁금하지만 이거는 이제 MC가 질문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6번 투투터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직전 경주에 그 부산에서 정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TSI 7주로예요. 주로가 정말 무거웠던 주로에서 선 입력을 발휘하면서 그 빠른 흐름을 스스로 주조해 나가면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 그리고 승급전에 대한 적응기였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줄어든 거리 훨씬 유리해졌거든요. 6번 투투터보가 선두권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직전 1600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겨줬던 브라운파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이제 투투터보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무거운 TSI 주로인 것은 맞지만 당시 시크릿 메모리가 서성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좀 더 유리하게 전기가 풀렸던 것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초속 이탈 자체의 스피드 자체에서 브라운파이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있는 터프그린도 스피드가 있지만 바깥 바로 붙어있는 시드니 망치의 압박도 피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브라운파이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시원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브라운파이의 이제 부진의 원인이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었다고 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거리 줄어든 이번 경주에서 아낄 리 없는 브라운파이 그리고 시드니 망치의 스피드와 전개력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생각의 차이를 격을 좁힐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요편성에서 어떤 말이 앞선을 장악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견 포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죠. 보여준 순발력은 4번 브라인파이가 가장 요편성에서도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외측에 2번 터프그린, 6번 투투터보도 보여준 순발력이 상당히 월등했던 과거의 전력을 보면은 과연 4번 브라인파이가 편한 선행 조건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번 브라운파이도 과거 영의 탄생이 이끄는 페이스, 물론 약체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따라가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이 단거리 1300m는 이 4번 브라운파이가 극복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시드니 망치는 그렇죠. 직전에 정말 여유 있는 경주 운영 능력을 보이며 끌리는 악벽도 전혀 보이지 않고 주행 안정화된 면모로 첫 승 달성했죠. 앞으로의 기대치가 더 큰 말이에요. 승급전 무대에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4등급 무대 재도전,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7번 시드니 망치의 선정 기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안쪽에 2번 터프그린이죠. 과거 그래도 하이등급 시절이었습니다만 4등급 무대에서도 1600m 중거리까지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했던, 입상을 했던 능력마였잖아요. 근데 한동안 최근 계속 부진했고 특별 경주 출전도 있었고요. 경합으로 무너진 여건도 있었고 결국은 좀 선행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서 가능해 보이는데 요편성이 그러한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의지적으로는 2번 터프그린이 이번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이효식 기수가 이번에 두 번째 기승을 하게 되는데 백동일 의원 2번 터프그린의 선행 가능성과 또한 그렇다면 입상 기대치 얼마만큼 보세요? 낮게 봅니다. 터프그린 자체가 과거에 스피드를 보이면서 입상했던 그 능력 자체는 인정은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항상 터프그린의 문제점이 뭐냐면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행을 나섰을 때도 직선 들어와서 결정력이 계속해서 좀 조금씩 부족했던 모습은 계속 노출했던 전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진의 원인 자체는 기존에 터프그린이 입상을 해야 되는 그 선행 레이스를 주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부진의 원인이잖아요. 그만큼 초반 이탈 자체가 많이 느려졌다는 거죠. 상태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건데 이번 터프그린이 브라운파이를 넘어서는 선행력을 발휘하려면 정말 무리하게 몰아주면서 나가야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4번 브라운파이의 시드니 망치의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봅니다. 최근에 선행 레이스를 주도하지 못했고 못한 가운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파괴력을 보이지 못했고 시원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을 만큼 변화의 폭도 크지 않은 이번의 구도까지도 저는 터프그린은 높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직전에 완벽한 실전 변화 보이며 첫 승 달성했던 말이죠. 앞으로의 기대치가 더 높은 7번 시드니 망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2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약간 생소하시죠? 서울 경마의 1600m가 이번 1호 경마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축적된 그 전개 메커니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은근히 변수로 작용할 듯하고요. 일단 그 스타트 지점이요. 1코너 하마대 부근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1600m 이제 서울 경마에서 시행하는 1600m 첫 시행 7경주가 되겠고 전반적인 분위기와 전개 메커니즘 등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립해야 될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생소한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1600m 경주 과감하게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경주는 오히려 관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주가 2등급 경주고요. 8경주하고 분할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선 1600m 앞서 MC가 설명해 주신 대로 하마대에서 저쪽으로 우리 마방 올라가는 길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그 1600m가 이제 깔리기 시작했는데 가장 그 마방 내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주로 컨디션 문제였습니다. 주로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뛰어왔었던 그 주로하고 같은 주로가 아니잖아요. 새로 깐 모래, 새로 닦은 주로 바닥이다 보니까 그 주로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먼저 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출발하자마자 바로 발주대 바로 앞에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돌아서 저쪽 건너편으로다가 직선주로를 돌게 되는데 그 발주대와 아주 가깝게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있는 그 코너 때문에 위험성이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또 기수협회에서 리셉션까지 했다고 해요. 아마 위험 부담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발주대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안전 펜스 있죠. 펜스가 미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대한민국 파트 2 국가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 안전 그 펜스가 없다라는 부분은 누군가,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 있는 말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스페셜 스톤이기는 합니다만 1번 게이트에 있는 말이 악벽을 부리면서 안쪽으로 확 기대해버리면은 그대로 돌진해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주로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포인트가 나오죠. 초반에 욕심 안 내도 되는 말들 위주로 추천드립니다. 그 중심에 7번 MJ 파워 먼저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MJ 파워. 이 말의 그 파워풀함, 힘 있는 모습. 그런데 딱 한 번 당했습니다. 폐출혈이 났어요. 그 바람에 그때 당시에 믿고 추천드렸었던 그 상황 속에서 뭐 청담진녀 문학타이거와 함께 추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3위에 그치는 바람에 굉장히 아쉬웠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폐출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위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저력과 폐출혈 이후에 출전했던 직전 경주에서는 여유 있게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 부분. 1600m 거리에서의 지금 마방에서 가장 주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가는 그 지점 부분 경주 운영상의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중속 활용입니다. 결국 초반 순발력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은 전혀 발휘할 수 없어요. 인코스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100m 출발 금지 위반 때문에 그 안에 코너가 있고. 그렇다면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중속을 활용해서 감고 올라가는 경주 운영, 즉 선입권이 굉장히 치열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7번 MJ 파워처럼 아예 따라가도 되는 말이 가장 유리한 전개 이점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함께 응수하는 말로다가는 6번 흥복드림, 5번 청담진이, 그리고 4번 짱콩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6번 흥복드림 같은 경우는 이미 1800m까지 거리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경주는 승급전이었고 흐름이 좀 빠르다 보니 조금 선입권에 좀 적극적으로 응수했던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흥복드림 입장에서도 추입과 선입이 모두 가능한 빠른 흐름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왕년에는 선행도 나갔었던 전력이죠. 따라서 6번 흥복드림의 전개 이점도 이번 경주에서는 꼭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5번 청담진이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순발력 때문입니다. 청담진이도 따라가도 되죠. 하지만 이편성의 선행마가 4번 짱콩하고 5번 청담진이하고 이두라는 부분. 오히려 초중속을 활용하는 전개 이점이라고 한다면 5번 청담진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4번 짱콩은 마방 이적 이후에는 지금 계속 추입을 시도를 하고 있어서 어떠한 경주 운영으로 나올지 당일까지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입이어도 괜찮다. 그 정도로 호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 MJ 파워의 전개 이점 가장 먼저 설명드리면서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경주를 이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김지영 의원께서 각 마방의 이제 조교사분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저 역시도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거 확신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마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주로하고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도대체? 저는 솔직히 이 주로 자체가 제주경마인가요? 제주경마 1400m가 이제 나오는 곡선주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주로로 이제 형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력을 키워서 부산 마필과의 1600 거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곡선주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 경마도 항상 1400에서 선행 마필이 유리하듯이 4번 짱콩을 좀 높게 평가했고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1번 스페셜 스톤입니다. 자, 김정준 기수에게 18년도 오크스페 우승을 안겨줬던 마필이기도 하죠. 강력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휴양 이후에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피드를 갖춘 스페셜 스톤이 곡선주로에서 먼저 치고 나가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준다라면 그 최대의 이점을 가지고서 직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번 스페셜 스톤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번 스페셜 스톤이 아마 그 빵 치고 나가는 선행이다라고 한다면 저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못 들을 얘기를 들은 거죠. 안쪽에 펜스가 미처 설치가 다 완료가 안 됐다라는 부분을 듣고 보니 인코스에 있는 선행마를 추천드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참 이런 경마를 하고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요. 우선적으로 건너편 직선주로에서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 그쯤 되면 스페셜 스톤의 초중속도 밀리진 않습니다만 이 말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이 5번 청단 진이이고 그리고 4번 짱콩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1번 스페셜 스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찌보면 저희 리빙TV 방송에서 이 1600m 경주를 이렇게 최초로 자세하게 그 메커니즘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는 듯합니다. 저희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7경주, 그렇죠. 1600m 거리이지만 부산 1600m는 그 뒷직선 끝에서 가지만 서울의 1600m는 1코너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제주도 1400m처럼. 그 변수가 상당히 많겠고 김지영 의원이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잘 전해드렸는데 펜스가 아직 설치 안 된 부분도 참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여튼 그래서 저도 뭐 따라 뛰는 그 마필들의 전력 어차피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코너 1코너에서 출발해서 이제 뒷직선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뒷직선주로 가장 긴 이 1400m부터 다시금 이제 그 레이스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8번 골드마운틴이 직전 경주 빠른 흐름 1400m 멀로기수의 당일 갑작스러운 교체에도 능력을 발휘했던 전력이고 과거 장거리까지 충분히 능력을 선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김정희 의원 설명대로 따라 뛰는 마필 중에서 약간 추입 성향에 가깝지만 8번 골드마운틴도 1600m 도전 가능한 세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김지영 의원 8번 골드마운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에 멀로기수가 너무 기가 막히게 타서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다시 멀로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와 연투도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담 중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골드마운틴이 1등급에서 이제 강급이 된 이후에 지금 2등급을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논하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이미 2등급을 통과해봤던 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싱싱하게 자라오르고 있는 3세말들의 그 전력 상승세를 따라잡기에는 이 높아진 부담 중경률은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서 무서운 건 멀로기수일 뿐 말의 전력은 조금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천경마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1600m 레이스 김지영 의원이 자신 있게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꿰뚫고 있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600m 첫 시행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자, 2세 특별 경주 우승 상금이 8,500만 원이나 되는 굉장히 아방들의 관심이 높은 경주가 되겠죠. 과연 현 시점에서 이세마 최강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다 보여준 능력이 좋은 능력, 보여준 능력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려내야죠. 백동일 의원, 이 편성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한두의 마필과 그리고 도전권 서열까지 정해주시죠. 부산의 육성심사 경주는 상당히 좀 난타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서울의 육성심사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력에도 대한 모습 좀 정리가 드러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거리에 대한 확실한 경쟁력까지 보여줬던 5번마 롤러 브레이드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좋습니다. 데뷔전에서도 선행이 아니었어요. 탁트인이라는 강한 선행 마필을 안쪽에 두고 이선 외곽에서 압박을 하면서 그 마필을 넘어서서 이마신자 낙승을 거두죠. 이 탁트인이 그렇다 못 뛰었던 것이냐? 아니죠. 이 마필 이후에 연투 계속 이어갑니다.
롤러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승급전 1200m를 외선에서 빠르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따라가 주는데 한계가 없더라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이 롤러블레이드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가는 마필이 하나 있다면 보내줄 거예요. 무리하게 싸우진 않을 거예요. 따라가서라도 경쟁력이 좋은 롤러블레이드는 여기서도 경주의 핵심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도전권에서 8번 최강팀, 2번 TK데이, 그리고 6번 KN로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8번 최강팀은 이제 고가의 마필인 것도 그랬지만 당시 이제 인터뷰도 그랬었고 뭐 최강의 팀 18조, 그리고 최강의 기수 문세영 기수, 최강팀과 최고의 기수가 만났다, 막 이런 포인트로 막 광고가 됐었는데 결과도 좋았어요. 말도 좋더라고요. 뭐 선입권에 3선 가담하더니 뭐 직선 구간에 여유도 많았었고 계속 띄워줄 수 있는 주폭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잠재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만 TK데이가 핵심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 능력도 좋고 타격도 좋은 마필이라서 이 마필이 선행 가면요. 롤러블레이드 분명 직선에서 싸우지 초반부터 싸우지는 않아줄 거란 말이죠. 선행 갔을 때 그 경쟁력, 전개이점 TK데이 관심 가져주시고 6번 케인로드도 뛸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18조 두 마리 마필 모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보여준 걸음에선 8번 최강팀이 좋지만 케인로드도 잠재력이 좋은 만큼 이 마필 역시도 당일 상태와 컨디션은 체킹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데뷔 연전 연승, 전개도 상당히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풀어내는 지세가 상당히 좋아요. 5번 롤러블레이드 중심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이요. 역시 5번 롤러블레이드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도전권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5번 롤러블레이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과정에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롤러블레이드 이번 경주 자체가 브리즈업 특별 경주, 브리즈업 경매마 그 특별 경주의 변형이에요. 생산자 협회에서 브리즈업을 미시행을 결정을 한 올해의 그 파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경주이긴 한데 덕분에 뭐 육성 심사만 합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말들은 이제 좋아진 거죠. 경주 여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조건 자체가 생산자 협회가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5번 롤러블레이드의 큰 그림 저도 동의를 하겠고 근래 들어 2억이 넘는 경매 낙찰가를 이 말 때문에 받습니다. 8번 최강팀. 말의 고가인 만큼 그 말값에 걸맞는 경주력도 이미 데뷔전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경주력 5번과 8번 네, 이 강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구도인 거 인정을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을 이제 백동 의원은 이번 TK데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9번 화이트퀸과 3번 엘리트 레이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번 화이트퀸은 이미 데뷔전부터 이제 계속 안마란전 경주에서만 출전했다라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1300m라는 더 긴 거리를 소화를 해내면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랬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줄어든 거리에서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직전 경주에 극복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근성이면 어린 말이 앞말들 성장세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부분에서도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3번 엘리트 레이디가 데뷔전은 탱고타임에게 선행을 빼앗긴 이후에 비틀거리는 걸음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버티는 걸음이었다는 부분이 더 포인트인 거죠. 선행에 성공한다면 더 나아지는 경주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여준 전력상 5번 롤러블레이드 그리고 8번 최강팀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빈트 파고들 말 중에서는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에 이 9번 화이트 퀸 그리고 2번 TK데이 저희 위원들이 복병 가치가 높은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5번 롤러블레이드는 데뷔전에서는 착지 불량이 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며 입상을 했고 직전에 선행 강공 작전 아주 여유를 부렸습니다. 5번 롤러블레이드, 8번 최강팀도 2억원이 넘는 경매가 역시 마지막까지 실전에서 잡고 여유를 부렸기 때문에 저희 3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5번 롤러블레이드와 8번 최강팀을 입상 1순위, 2순위 말씀해 드리는 형국입니다. 저도 선행은 9번 화이트퀸이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받아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번에 줄어든 1200m 거리, 1300m 거리까지 선행 강공 작전 소화해냈기 때문에 뭐 순말들과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9번 화이트퀸이 전개점을 살릴 수 있는 복병 가치 있는 선행마로 보입니다. 네, 결국 서울 구경주 육성 심사 합격 특별 경주는요. 그야말로 군계일학의 말로 보입니다. 5번 롤러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1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의 1등급 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죠.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 7번 뉴욕망치는 요 편성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이어갈 듯합니다. 최근에 아주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 말이고 1800m 연전연투 맞상대 1등급 무대에서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재기량을 발휘하고 있고요. 요 편성 자체가 1등급 중하위권 전력의 마필들 간의 레이스죠. 1400m 레이스. 직전 경주도 아예 직전에는 앞선 선위권에서 적극적인 우승하며 우승을 했죠. 다시금 편성호기 거리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린 거리에서도 충분하죠. 7번 뉴욕망치는 당연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7번 뉴욕망치는 중심마고요. 도전권들 1번 파이니스 워리어, 4번 위닝인 5번 파샤가 있습니다. 자, 1번 파이니스 워리어는 그동안 계속해서 1200m 단거리만 출전했던 말인데 단거리에서 좋은 능력을 선보였었죠. 또한 부산일보배 SBS 스프린트도 출전했었고 직전에 1400m 출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을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자, 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1년 3개월 만에 직전 1400m 오랜만에 1년 3개월 만에 출전했던 그 거리에서 기대에 걸맞게 입상을 했는데요. 당시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서서히 감아서 2선 감아서 선행 조건도 아니었어요. 입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 4번 위닝인 정도가 초반이 빠른 말로 보입니다만 내선 인코스에서 직전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1번 파이니스 워리어가 되겠고요. 5번 파샤가 최근에 계속해서 착승권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최근에 싸웠던 맞상대보다는 한결 해볼 만한 상대 구도고요. 직전에는 아예 홈이 인코스 쳐져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던 아쉬움, 거리가 1200이었죠.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 해볼 만한 상대 구도 5번 파샤 적정거리 출전 이번에는 기대치를 가져보셔야 하겠고요. 4번 위닝인이 1등급 승급전에서도 5월 26일 날 1800m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도 1400m 거리 선행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블루치퍼가 코너부터 감아오는데 놀랬나요?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4번 위닝인이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선행마 4번 위닝인까지 가능해 보이는 구도예요. 결국 부산 6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입니다. 거리도 적당해요. 7번 뉴욕망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뉴욕망치의 전개 2점 그리고 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이 두 마리 동반 입상 가능성도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4번 위닝의 선행 강공까지 주요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는데 6번 우승 라인은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폐출혈이 났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식 컨디션은 폐출혈이 난 말이 맞아? 싶게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1400m라는 이 거리의 그 매력 우승 라인 적정 거리입니다. 1400m라는 그 거리라고 한다면 최근에 다소 부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행심사 때는 오히려 한번 이렇게 호흡이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이든 6세 말에게 할 표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식 컨디션으로는 적정거리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6번 우승 라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의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훈련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았던 훈련 컨디션이 실전 능력과 결부되지 않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한 직전에 폐출혈 이후에 1개월 정지 처분 이후에 출전이기 때문에 상태감 체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언젠가는 이제 1400m 적정거리인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좀 더 컨디션에 뚜렷한 회복세와 그리고 실전에서의 변화의 징후가 체크된 이후에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6번 우승 라인에게는 다소 이제 버거운 편성이 아닌가, 어려운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 자체는 세 의원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뉴욕망치는 이제는 뭐래도 잘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좋아졌고 상대들도 약해졌고 의심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번 파이니스트 워리어도 많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아예 선행을 갈 확률도 높다라고 봅니다. 5번 파샤의 추임력 그리고 변화된 모습들, 구절이 좋아지면서 계속 공백 이후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요. 4번 위닝의 선행력, 6번 우승년의 기본기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3번 런닝삭스의 회복세도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이 마필 19조 마필이었죠. 19조에서 이제 31조로 올해 5월달에 이적을 했었는데 뭐 파행과 강골류의 질병은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입 불량 때문에 3번 만에 통과를 했던 주행 재검이었어도 마지막 주행 재검 때 보였던 그 스피너 탄력은 여전히 기본기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벼운 52부 중에 회복세에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런닝삭스도 코스까지 좋아진 이번의 구도라면 선입 위에 한 발, 최대 이변성 마필로서도 복벽권의 마필로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3번 러닝삭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분명 뭐 장거리 무대에서까지 보여준 전력이 있어요. 이번에 1등급 지난 2월달에 승급 이후에 파행 광골류 병력으로 공백이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3월 러닝삭스가 입상을 하게 되면 그 메리트는 상당히 크겠죠. 하지만 공백이 발목을 잡을 듯합니다. 이번에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계속해서 아주 전력 상승세가 돋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기 때문에 3번 러닝삭스는 요 편성에서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복귀 전에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이죠. 7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9마리 편성이지만 혼전도가 상당히 극심한 레이스로 보입니다. 자력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고요. 최근에 좋았던 전력을 다시 한번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마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말도 눈에 띄는 구도고 정말 입상 도전마들을 추려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경주로 보여요. 어려움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경주 1300m를 맞이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촐한 구도이긴 하지만 기본기가 좋은 전력들 그리고 언제든지 편성을 만났을 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전력들도 꽤나 많이 출전하고 있죠. 어떤 마필이 더 전개가 유리한지가 저는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최근에 뛰었던 마필들 모두 다 능력은 되는데 파괴력 있는 한 발이 아쉬운 전력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하냐. 그 부분이 이번 경기 핵심입니다. 유리한 마필 분명하잖아요. 이 마필 놓고 붙어야죠. 안쪽 2번만 오케이데이. 또 좋은 날을 만난 것 같습니다. 스피드감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선행력을 바탕으로 최근 연이어서 3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죠. 마필 자체가 평굴절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공백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공백전을 치렀던 3월달의 경주에서 그 이전의 경주보다 한 23km나 발이 불어난 상황이라서 고민은 됐지만 말의 능력을 믿고 변화를 믿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전해주고 있죠. 직전의 경주에서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OKD를 좀 더 강조를 드렸었고요. 7주간 마필 상태를 좀 더 조율하기 위해서 병력 없이 단기 휴양을 보내주면서 끌어올리려고 했던 모습인데 여전히 가벼워요. 결국 OKD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또다시 선행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죠. 조건을 만났죠. 게이트까지 상태까지. 이번 OKD의 스피드는 여기까지 강조 드리겠습니다. 도전권 3번마 강하총각, 4번마 맘마로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6번마 사이먼킨. 3번마 강하총각은 정말 기특합니다. 저는 이 마필을 볼 때마다. 데뷔 초에요. 선행이 아니면 안 됐어요. 말이 끌어요. 선입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정말 그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마체도 얇아서 성장하기 힘들겠다 싶었던 그 마필이 이렇게나 성장을 해줍니다. 선행을 가도 좋고 따라가도 좋고 경합해도 이제는 이겨냅니다. 정말 기특한 전력인데 이제는 55의 부담 중량도 크게 압박을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선행 선입 자율은 강하총각 여전히 가치가 크고요. 4번마 맘마로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배 그리고 코리아 오크스에서는 중장거리에서 결정력을 보이지를 못했어도 단거리 페이스에서만큼은 약간 처져 있는 선입 위에 한 발도 발휘가 가능한 전력이에요. 34조 리카리마방 1호 경마 이 한 마리 위에 혼신을 다하면서 단일 출전하고 있습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6번마 사이먼키는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 이번 경주 자체에서 검증이 필요한 세력인 것은 맞는데 생각외로 계속 성장이 좋아요.
직전의 경주에서도 빠르게 나오진 못했지만 중속을 보이면서 선입에 가담해줬고 직선구가 탄력을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훈련하는 모습에서 직전보다 더 좋습니다. 승급을 치르고 있지만 사이먼 퀸 자체도 성과가 좋은 이번의 경주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결론은 계속 나올 때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전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이 관건인 이번 OK데이가 다시 한번 선두권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강조 드리면서 당일 상태 체크 이후 이 안에서도 좀 더 압축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까지 압축을 해주신다는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인데 이 안에서도 압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압축하기 더 이상 압축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 데다가 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곽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좀 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권에는 7번 대변화라는 말이 있고요. 추위권에는 9번 맥파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8번 대군파워가 있어요. 8번 대군파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OK데이의 선행 강공 작전과 정말 마방 관리력이 정말 빛나죠. 3번 강화총각 정말 기특하게 성장하고 있는 백동일 의원의 말씀대로 그 3번 강화총각 인정을 하고 4번 만마로마의 근성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만 8번 대군파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걸음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엔 멀로기스와의 호흡입니다. 아마 선행 강공 작전보다는 따라가면서도 힘한 배를 해주기를 주문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8번 대군 파워 이번엔 선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검증으로 봐요. 이유 자체가 전개, 저는 이제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가 상대적인 전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K데이가 만약에 바깥쪽으로 순서가 바뀌었다면 저는 다르게 봤을 거예요. 근데 OK데이가 안쪽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 대군파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선행력과 중속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대군파워가 보여줬던 그 직선에서의 결정력은 계속 약했다는 거죠. 주도권을 못 가져가는 레이스, 따라갈 수밖에 없는 레이스, 안쪽 2번, 3번, 심지어 5번도 스피드가 있는 구도에서 편안하게 전개를 펼치기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상대들보다는 이번 경기 약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일단 안쪽에 이번 OK데이가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마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마필들이 어떻게 전개 응수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흐름에 따라 뛰면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 또한 거리 내린 말들도 여럿 눈에 띄는 구도인데 8번 대군파워도 최근에 상승세, 연속 승급전이지만 전개 이점을 선두권에서의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싶고 7번 대변화도 있잖아요. 이 말이 1700m를 최근에 계속해서 연투하고 있는 마필이고 방춘식 기수와의 정말 찰떡궁합 호흡 속에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낸 장점이 있잖아요. 이종환의 서둘러 출전, 내린 거리에서도 스피드도 딸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 내린 1300m의 7번 대변화도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7번 대변화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분명히 최근에 뛰었던 모습들보다 조건이 분명히 좋지 않아졌다는 것은 분명해요. 대변화라는 마필 자체가요. 1700 자체에서는 이탈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가지만 단거리 선행하면 분명히 아니거든요. 거세하고 나고 좋아지면서 인코스 이점에서 정말 강하게 몰아서 선행 성공 버티기였지. 지금까지 대변화가 단거리 선행 가서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입상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봐야 돼요. 이 레이스의 선행 저는 무리입니다. 절대 못 나간다고 봐요. 나갈 수 없고 상대 마필들이 허용도 안 할 거라고 봐요. 따라가서의 경쟁력을 타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당의 상태와 조건의 흐름을 좀 판단해야 된다 봅니다. 마필의 기본기가 최근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전개를 풀어나갈 수 없는 단점은 분명히 포착되고 있는 만큼 조건에 대한 판단 당일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사 4등급 마필 간의 대상 경주 같아요. 10경주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다시금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이번 OK데이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한 구도로 짜여져 있지만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유력하게 풀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컨디션 좋고 의지까지 강한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1월 후반부 승리를 안겨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경주 11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다 나와 있는 마필 간의 레이스지만 그래도 최근 경주 대비 경주 여건이 좋아지고 컨디션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적정거리 출전하는 복병 가치가 높은 말도 존재하기 나름이죠. 일단 당일에는 10번 모르피스 11번 강토마, 8번 청담제왕, 9번 오피세븐, 10번 11번, 11번 10번, 8번 9번 외곽의 4두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형국이 되겠는데요. 백동일위원, 자, 요 11경주 액면의 인기말을 충분히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병 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딱 봤을 땐 네 마리가 앞서 있고 이 안에서 끝나겠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하나씩 다 노출이 됩니다. 청담대왕은 발주가 발주가 최근에 안 좋아졌죠. 오피세븐은 부중이 올라간 상황이 최근 약간씩 끄는 모습을 보여주죠. 모르피스는 주기가 길어졌고 강토마는 기관지가 좋지 않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서 휴양을 갔다 왔어요. 이 조합이 안 되고 그냥 이변이 나올 가능성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복병마로 코너로 선정을 한 거고 이럴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이 가야죠. 3번 신규광자입니다. 중량의 영향을 좀 받았던 마필이지만 최근에 레이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필들을 만나면서 선입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의 이제 훈련 상태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베스트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조금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강제의 장점은 내외선, 선입권에서 꾸준하게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문세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50일까지 정말 더 이상의 조건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상대의 불안한 마필 바깥쪽에 있고 코스 좋고 조건이 좋아진 신규 강제라면 이번 경기 정말 최선의 말머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규 광자는 14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1400을 뛰네요. 직전에 1200m 좀 아쉬웠고 3번 신규 강자를 액면의 인기말을 자력으로 이겨낼 복병가치 높은 말로 백동일 의원은 3번 신규 강자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불안한 인기마가 존재하는 가운데 보석 같은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말, 저도 참 입상하기를 바라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마필 소개해 주시죠. 정말 오랜만에 이 말을 추천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2번 뉴 시타델입니다. 여태까지 부담 중이 너무 높았죠. 이 말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허리가 아파요. 알죠? 저도 살이 쪄갖고 허리 아픈 거 뭔 느낌인지 알거든요. 이번 뉴스테들은 거기에 이제 등짐까지 얹으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동안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 바람에 이제 레이팅이 뚝뚝 떨어집니다. 109에서 지금 어느덧 지금 102인가요? 10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덕분에 부담 중량 56.5로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500g 더 나가는 9번 오피세븐은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56.5가 뭐가 그렇게 가벼운 부담 중량이겠습니까? 그러나 직전 59, 그 전에 58, 계속 57.5 이상의 부담 중량 속에서 고전을 해왔던 이번 뉴 시타델이기 때문에 한결 낮아진 부담 중량이라면 좀 날개 좀 펼쳐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뉴 시타델의 가장 큰 강점은요. 훈련시 컨디션도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전개 이점이죠. 원하는 전개,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가장 매력 있는 전개는 저는 추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전개든 소화 가능한 이번 뉴 시타델의 살아나는 걸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청담도끼와 더불어 한 과천 경마장을 이끌어 나갈 기대주로 부각받았단 말이죠. 2번 뉴시타델 덩치마죠.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 허리가 안 좋은 부분, 자 다리에 부담이 가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졸전이지만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요 편성에서 정말 입상 호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거리도 적당한 듯하고요. 김지영 의원은 2번 뉴시타델을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12번 당대 걸작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경주였죠. 그 당시에 강토마의 우승시 1400m를 따라가며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 서두르지 않고 한 발 쓰는 전략으로 1등급 무대 첫 승급전에 3착을 했던 말이에요. 한동안 좀 부진했죠. 기수 낙마도 있었고 입장 중 낙마도 있었고 직전 경주 1800m 출전에는 빠른 흐름에 다소 서둘러 무너진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4착, 5착까지 했단 말이고 멀루 기수의 기용, 1400m 적정거리로 봐요.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제 페이스를 뛰다가 직선에서 한 발 쓰는 전략이 통할 적정거리 출전의 12번 당대 걸작을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마지막 11경주 1등급 레이스 1400m는요. 액면의 인기마보다는요. 불안한 구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액면의 인기마보다는 김지영 의원의 2번 뉴시타들, 백동일 의원의 3번 신규 강자, 그리고 민병철의 12번 당대 걸작, 이 3두의 복병마들 당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숨가쁘게 달려온 일요경마 해설 방송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월말 흐름의 경주 경마 레이스이고 이제 곧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죠. 가을 경마는 정말 경마팬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원하고 상쾌한 그 날씨 속에서 즐기실 수 있는 호적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일요 경마에서도요. 매경주 차분하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셔서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